안녕하세요. 고고 알쓸 신잡입니다. 오늘은 멍으로 얼룩진 며느리의 슬픈 애가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분노가 정점에 쌓인 마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아직은 미련이 남아 시어머니와 관계를 개선하고 싶지만 시엄마는 자기 입장만 고수하거나 적반하장 며느리를 탓할 때 기가 차서 이제 화낼 의욕조차 없는 며느리들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시댁 갈등으로부터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시엄마는 며느리의 마음을 이토록 속상하게 하고 차별감을 느끼게 하는지 어느 정도 알기라도 한다면 조금이라도 풀릴 것 같은데 도무지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원인이라도 알아서 시엄마의 상태를 알고 미리 대비라도 할 수 있다면 그나마 알 텐데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솔직히 답이라기보다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대처만 잘해도 지금보다는 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의 입장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 해결 및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 나눠서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감정을 가라앉히고 원인을 분석하여 시어머니와 경계를 잘 설정하기입니다. 사람들과의 감정이 격해지기 전에 전조가 있습니다. 우선 감정이 앞서면서 이성적 사고를 벗어나게 하고요, 폭발 직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성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극한 상황은 관계 단절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우선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생활 습관 차이, 경제적 문제, 자녀 양육 문제, 친정 비하, 남편에 대한 양육 방식 등 이런 여러 가지를 알아보는 것도 좋겠죠. 혹시 며느리가 자존감이 낮고 친정에 대한 자부심이 부족할 경우 눈치 보는 며느리가 됩니다. 그렇겠죠. 떳떳하게 말하기보다는 눈치 보면서 속으로 더 누르면서 좋은 사람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앞서게 되겠죠. 이럴 땐 우선 내적으로 힘을 길러내야 합니다. 하나의 모델링을 찾아보세요. 당당해도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경계선을 정확하게 만들게 되어 경계를 넘어오는 빈도가 확연히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계를 넘어오는 빈도라는 것은 시어머니, 그러니까 시엄마가 경계를 허물고 상처를 준다는 거죠. 경계를 넘어온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아들 고생한다. 직장생활 힘들 텐데 네가 설거지 해라. 또 하나 예를 들어 봅니다. 얘야, 친정김치 보내줘서 고맙긴 한데 많이 짜다. 고생들을 많이 해서 그런가 아껴 드시려고 짜게 했나 보네. 와, 정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위하는 것 같은데 며느리를 위해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내 친정에 대해서 비하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때 속 뒤집어지죠. 특히 옛날 어른들은 우리하고 세대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시기만 해도, 이때만 해도 이제는 우리 세대는 며느리들에 대한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죠. 물론 저는 이제 며느리를 보는 세대는 아직은 아닙니다만 저 얼마 몇 년 지나지 않으면 며느리가 또 생기겠죠. 한 10년 뒤에는요. 그런데 우리보다 나이가 한 20, 30이 더 많으신 분들 또는 뭐 한 20살 정도만 더 많아도 이런 세대 간의 갈등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문화 간의 또는 그 세대 간의 문화 충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전히 남존여비적인 사고와 유교를 빙자한 시댁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데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친정을 비하하는 말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또 다른 예는요. 다음 주 화요일 김장 담그러 와라. 일방적이죠. 어머니 저 시간이 없는데요. 아, 오라면 오는 거지. 말이 많아. 잔말이 많아. 그래서 이제 이제 서둘러서 갔습니다. 갔는데 아가씨들은 없는 거예요. 어머님 신호들이죠. 아가씨들은요? 그러게 안 왔네. 그냥 우리끼리 하자. 세상에 근데 포기김치가 500포기가 됩니다. 사람 죽어나죠. 허리 아프고 힘들고 맥 빠지죠. 며느리만 불러서 일을 시키는 시어머니, 아주 밉상입니다. 대량난감 분노 폭발 직전이죠. 여기서 원인을 찾아 문제 해결 방법을 좀 찾아본다면 작은 맥락으로 해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접근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시어머니의 남편에 대한 생각과 표현이 어느 정도인지 보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자기 아들을 놓아주지 않고 심리적으로 서로 딱 붙어있는 상태라면 아마 건건이 갈등의 원인이 될 겁니다. 그 정도가 양육방식 때문에 그런 거라면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겁니다. 남편의 자상함 때문에 아빠 같은 그 느낌이 남자로 보이기도 하지만 채워보고 싶은, 아빠의 사랑을 받아보고 싶은 그 심정으로 남편을 선택해서 결혼을 했다면 더더욱 고부간의 갈등이 더 심해지고요.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시어머니는 더 며느리에게 일명 갑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로 상처를 주는 거죠. 앞에 사례를 듣는 내용들이 다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설정된 것일 수도 있고요. 또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당해왔던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특히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속상함이 커서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이는 아내 입장에서 남편은 내 우군이고 동지이며 내 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빠 같은 사람, 아빠에게 받았던 사랑, 그러나 남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중간한 위치에서 버벅거리는 남편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남편이 현명하게 중재를 한다면 상황은 달라졌겠지만 남편은 이미 양육 방식에서 밀착된 모자 관계이기 때문에 모호한 입장만 나타냅니다. 어머니를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대서 아내 편 들자니 어머니가 또 화내실 거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대략 난감인 거죠. 모호한 중재만 하고 당신이 이해해, 우리 어머니 어쩔 수 없잖아 하면서 원인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충 퉁치고 넘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아내는 이럴 때 배신감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고요. 갈등은 더 깊어져 갑니다. 여기서 아내가 자존감까지 낮아서 거절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면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게 되겠죠. 이때 자신이 눈치 보는 자신의 모습을 탐색해야 합니다. 보통 시댁 식구들과 있을 때 억울하고 수치스러운 감정이 올라와도 정확한 자기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처받은 며느리는 차 안에서 자신의 불쾌했던 감정을 말하고요. 오히려 남편은 시어머니를 변호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런 아내는 화가 치밀고 서운하고 진짜 남의 편처럼 느껴지면서 부부 사이에도 더 간격이 생기게 됩니다. 도미노처럼 감정은 감정을 낳게 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 다음 명절에 가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어도 또 당당히 말하지 못하고 억지로 꾹 눌러 참는 그 억압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남편에게 호소를 하게 되고 남편은 같은 방식으로 방어하기에 급급합니다. 감정의 골이 더 깊어져서 부부 사이의 감정은 임계점을 넘고 극한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경에 이르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엄마의 잘못된 표현, 행동의 전처럼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그때는 이렇게 말해봅니다. 나 메시지로 말하는 거죠. 저는 어머니께 잘하고 싶은데 자꾸 마음에 서운한 감정이 들어 마음이 아파요.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만 위하는 말씀만 하시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등등 자기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도 자기가 실수했다고 깨달으면 정말 좋은 거지만 오히려 방어만 하고 대바다 나무라는 행동을 한다면 무조건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나 메시지조차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모델링을 하나 찾으세요. 가까운 친구, 주변 자기 말 잘하고 두 다리 쭉 뻗고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는 사람을 모델링 삼으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할 말 다 하고 욕먹고 살아도 사회 일원으로 잘 살아갑니다. 오히려 무서워서 아니면 그런 사람이구나 여기면서 막된 행동을 해도 암묵적으로 허락을 해주게 되는 것처럼 그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당당히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기 자신이 할 말 하고 살아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막말을 하자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차별하는 듯한 말을 할 때 정확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상대방 대하는 방식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작은 두 번째는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만남을 피하시고 시어머니의 성장 배경을 분석해야 합니다. 자기 가족 외에 다른 누군가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성격인지 봐야 합니다. 부정적인 성격인지 파악하고 장애에 가까울 정도의 성격이라면 대화가 통하지 않고 반복적인 말을 하면서 상처를 주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시어머니가 조종을 하여 난감하게 만들고 아들을 통하여 며느리를 조종하려 할 겁니다. 부부가 갈등 때문에 파탄 지경에 이르러도 오히려 숨겨진 다른 상처받은 내면의 그 아이는, 그 아픈 마음은 그런 상황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구제의 불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에게 상담을 받게 할 수도 없고요. 결국 자신이 더욱 자기를 더 아끼는 마음을 키워서 수용적인 태도가 될 때 자기를 사랑하는 힘이 커지고, 그렇게 커지면 다른 사람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커집니다. 이걸 셀프라고도 하는데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자기를 칭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기 장점과 강점을 찾아 지지해 주시면 점점 커지는 마음을 만나게 될 겁니다. 혹여 아무리 노력해도 성찰을 해보아도 잘 되지 않는다면
내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힘들다면 여기서 또 뻔한 스토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상담 전문가를 만나세요. 특히 분석 상담을 통해 자신의 자아 상태를 알고 통합적으로 접근해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만나서 진행하셔도 참 좋습니다. 무의식의 표상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분석해야, 다시 말하면 우리 무의식에 어떤 수를 놓았는지, 그래서 어떻게 그려졌는지, 이렇게 어떻게 형성됐는가를 이걸 찾아서 잘 분석해냈을 때에 요 문제 있는 것을 재구성해 가지고 상처를 치유한다면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 상담을 권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내 쪽으로 힘이 생깁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당당해지고 내 셀프가 커져서 나를 수용하고 타인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당당하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에 뭐가 그려졌는가를 보고 마음에 새겨진 자국을 새로 고쳐서 바로 교정해 놓는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도 지혜로운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로 가장 큰 또 두 번째인가, 첫 번째 앞에서 큰 첫 번째를 했다면 이제는 큰 두 번째 내용을 함께 알아봅니다. 배우자와 먼저 소통하고 남편은 철저히 중립과 중재를 해야 합니다. 남편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재할 수 있도록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갈등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 배우자와 함께 논의하고요. 여자 쪽도 너무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지 생각하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내의 입장이 너무 완고하고 자기애성이 너무 강하거나 자기중심성이 너무 심할 때는 다름에 대하여, 그러니까 나와 다르다라는 거에 대하여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이것은요, 시간을 두고 위로하면서 부부 상담을 권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부부 상담을 하자라는 거죠. 다시 배우자가 한쪽 편만 들지 않도록 조율해야 하는데 남자 쪽이 시어머니와 밀착된 관계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시어머니의 조종과 죄책감 유발은 남편의 사고 정서가 정상적 판단을 못하게 하고 오히려 아내를 몰아붙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사례에서도 아내를 사랑하면서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해서 파탄 직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내용 중에 포함된 부분이에요. 그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과 헤어질지언정 엄마는 버릴 수 없어. 알아서 해. 이혼하든지 어머니 뜻에 따르고 순응하든지 결정해. 이런 상황들이 종종 벌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아니, 의외로 많습니다. 여성 입장에서는 단호한 판단과 경계선을 정하고 며느리로서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남편이 중재를 잘 못하고 오히려 가부장적 행동을 한다면 단호하게 대처하고 아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앞에서 부부 사이 갈등으로 번져 상처받은 아내는 집을 나옵니다. 자, 앞에 지금 사례로 상담을 받았던 그 분 중에 사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 사이 갈등 속에서 남편이 아주 무지몽매한, 그러니까 좀 어리석은 말을 했단 말이에요. 남자로서 가부장적인 말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내는요, 집을 나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기도원에서 3개월 정도 수행을 합니다. 남편은 다급하게 물어물어 갖은 고생 끝에 아내가 있는 곳을 알아냅니다. 남편은 싹싹 빌고해서 집으로 모시고 왔다는 것과 이후 중재 역할을 잘 했다고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철저히 아내 편에 서서 도왔다고 하죠.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모든 감정은 상대적이면서 자기 자신에 달려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표현하기가 분명해야 하고 결코 눈치 보면서 억압하는 행동을 줄여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단호함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는 여기서도 당연히 별들에게 물어봐, 그게 아니라 상담 전문가에게 물어보시고요.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심리적으로 일어나는 역동을 분석하고 그에 맞게 대비하고 풀어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